청운골이라 불리는 산골 마을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만큼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겹겹이 포개진 산들이 바람을 막아주었고 그만큼 사람의 발길도 드물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 숲과 맞닿은 자리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다. 그곳에 사는 사내의 이름은 윤도겸이었다. 도겸은 나무꾼이었다. 해가 뜨기 전 산으로 올라가 도끼를 휘두르고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장작을 지게에 지고 내려오는 삶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었다.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어깨에는 지게 자국이 지워질 날이 없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조용한 사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챙기지도 않았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없어도 티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도겸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해질녘 도겸의 오두막에는 늘 빠르게 어둠이 내려앉았다. 집 안에 들어서면 먼저 느껴지는 것은 냉기였다. 낮 동안 햇볕이 들지 않는 집이라 밤이 되면 더 빨리 차가워졌다. 그는 불을 피우고 물에 쌀을 조금 넣어 묽은 죽을 끓였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혼자 먹는 밥상은 늘 그랬다. 밥을 먹으며 도겸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걸 상대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겸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았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다친 짐승을 보면 그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발에 가시가 박힌 사슴을 본 적도 있었고 덫에 걸린 산토끼를 풀어준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살아있는 건 다 아픈 법이지. 그 말에는 대단한 뜻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이었다. 산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빛이 번지고 있었다. 도겸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겨울 동안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 장작감이 충분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들었다. 도끼날이 나무에 박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한참을 그렇게 나무를 패던 중 도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왔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미세한 끊어질 듯한 숨소리 같은 것이었다. 도겸은 도끼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리는 덤불 쪽에서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덤불을 헤치자 그 안에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눈처럼 하얀 구렁이 한 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꼬리가 깊이 물린 채 몸부림치고 있었다. 흰 비늘 위로 붉은 피가 번져 있었고 구렁이는 힘이 빠진 듯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도겸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뱀, 특히 구렁이는 이 마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불길하다, 사람을 해친다, 요물이다. 그런 말들을 그는 수없이 들어왔다. 도겸의 가슴에도 본능적인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전설 속의 요물이 아니라 분명 고통받는 생명이었다. 구렁이는 도겸을 보자 미약하게 몸을 세웠다. 입을 벌리지도 덤벼들지도 못한 채 그저 경계하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도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덫은 단단했고 그대로 두면 이 생명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도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겁내지 마라. 난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는 조심스럽게 덫에 다가갔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덫에 쇠를 벌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몇 번이나 힘을 잘못 주면 구렁이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도겸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힘을 조절했다. 그 사이 구렁이는 처음과 달리 점점 움직임을 멈추었다. 마치 이 사내의 손길을 지켜보는 듯했다. 마침내 덫이 풀렸다. 꼬리가 자유로워지자 구렁이는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다. 도겸은 지게에서 약초 몇 장을 꺼냈다. 산에서 다친 손에 바르려고 챙겨 다니던 것이었다.
그는 그 잎을 조심스럽게 구렁이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거라. 다시는 이런 데 걸리지 말고. 구렁이는 상처 입은 꼬리를 천천히 움직여 약초에 닿게 하더니 뜻밖에도 도겸을 향해 고개를 낮췄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분명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풀숲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도겸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다시 지게를 둘러매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해가 기울 무렵 도겸은 산을 내려왔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공기는 빠르게 차가워졌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골의 밤비는 매서웠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겸은 서둘러 불을 피우고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다. 밖에서는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낡은 지붕 위로 빗소리가 쉴 새 없이 떨어졌다. 도겸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산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는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도겸은 눈을 떴다. 처음에는 빗소리가 만들어낸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들려왔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도겸은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오두막의 얇은 벽을 흔들었다. 이런 밤에 이런 곳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그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다시 들려왔다. 똑똑.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도겸은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그는 등잔에 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자 텅 빈 집의 고요가 더 또렷해졌다. 도겸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낮게 물었다. 누구시오? 문 밖에서는 잠시 대답이 없었다. 도겸의 손은 문빗장을 잡은 채 멈췄다. 그 순간 바람에 실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잃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서 잠시만 몸을 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였다. 숨이 가쁜 듯 끊어졌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약했다. 도겸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그는 마을의 규범을 떠올렸다. 혼자 사는 사내의 집에, 그것도 한밤중에 여인을 들이는 일, 말이 돌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문 밖의 빗소리는 잔인할 만큼 거칠었다. 도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국 빗장을 풀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물이 들이쳤다. 문 앞에는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과 옷자락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등잔불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단정했고 눈빛은 깊었다. 들어오시오. 도겸은 짧게 말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바람 소리가 한층 멀어졌다. 도겸은 여인을 부엌 쪽으로 이끌었다. 아궁이에는 낮에 남겨둔 불씨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마른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살렸다. 불길이 살아나자 여인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옷이 많이 젖었소. 도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옷 중 비교적 깨끗한 것을 꺼내 건넸다. 낡고 투박한 옷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갈아입으시오. 이대로 있으면 병이 들겠소. 여인은 두 손으로 옷을 받아 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도겸은 고개를 돌렸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길 것 같았다. 그는 물을 데워 생강 몇 조각을 띄워 그릇에 담아내왔다. 마시면 좀 나을 거요.
여인은 그릇을 받아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셨다. 손끝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도겸은 방 한쪽에 멍석을 펴고 이불을 정리했다. 여기서 쉬시오. 나는 아궁이 앞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 되니.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도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손님을 바닥에 재울 수는 없소. 그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여인은 더 말하지 못하고 멍석 위에 앉았다. 도겸은 불 앞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자리를 잡았다. 비는 밤새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조용했다. 불타는 소리와 빗소리가 어울려 묘한 평온을 만들었다. 도겸은 그 평온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겸은 새벽녘에 눈을 떴다.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공기는 차분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방 안을 돌아보았다.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도겸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몰래 떠난 것은 아닐까?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도겸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인이 서 있었다. 밤에 입었던 흰 옷 대신 그가 건네준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아궁이 앞에서는 밥이 끓고 있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여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떠나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은혜를 그냥 받을 수는 없어서요.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서 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밥상 위에는 묽은 죽이 아니라 제대로 지은 쌀밥과 간단한 국이 놓였다. 이런 건 도겸이 말끝을 흐리자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입니다. 도겸은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은 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설린입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도겸이요. 설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며칠만이라도 이 집에 머물며 일을 하게 해주신다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겸은 설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거짓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집은 가진 것도 없고 편하지도 않소. 설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분간 머물도록 하시오. 그 순간 설린의 얼굴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도겸은 알지 못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 집 밖에서는 빗물이 됐고 산 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청운골의 아침은 그렇게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청운골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밤새 내린 비 덕분에 숲은 한층 짙은 향을 품고 있었고 나뭇잎 끝마다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윤도겸은 지게를 둘러매고 문간에 섰다. 늘 하던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랐다. 집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는 설린이 조용히 그릇을 씻고 있었다. 물에 젖은 손을 털며 그녀는 도겸을 바라보았다. 산에 가시는 겁니까?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조금 멀리 들어가야겠소. 설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다. 안에는 따뜻한 밥과 간단한 반찬이 담겨 있었다. 도겸은 순간 손을 내밀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챙겨준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어색했기 때문이다. 그냥 가져가세요. 설린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도겸은 아무 말 없이 보퉁이를 받아 지게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숲길을 걸으며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볼 뻔했다.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의 기척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들었다. 그날따라 도끼질은 평소보다 수월했다. 팔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나무는 잘 갈라졌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점심 무렵 도겸은 바위에 앉아 설린이 챙겨준 밥을 먹었다.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밥을 씹다가 문득 멈추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낯설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도겸은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자 낮에는 비어있던 집이 달라 보였다. 마당이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 앞에는 말린 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냄새가 났다. 돌아오셨군요. 설린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보이지 않았다. 도겸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돼요. 설린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전날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도겸은 설린이 묻지도 않은 집안일을 알아서 하는 것이 신기했다. 물을 아끼는 법, 불을 살리는 법, 낡은 집의 구조까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설린은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도겸은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을 수 있었다. 그의 옷은 어느새 기워져 있었고 해진 곳은 말끔해져 있었다. 도겸은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기에는 이 평온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운골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도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무표정하던 사내가 요즘은 인사를 받아주고 얼굴빛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윤도겸네 집에 여인이 있다더라. 산에서 데려왔다나 봐. 말은 빠르게 퍼졌다. 설린의 존재는 곧 호기심이 되었고 호기심은 의심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도겸이 산에 나간 사이 마을의 몇몇 여인들이 집 근처를 서성였다. 그 중에는 소문을 즐기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담 너머로 안을 엿보았다. 설리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빨래를 걷고 물을 길어 나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도겸은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말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설리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무슨 일 있었소? 도겸이 조심스럽게 묻자 설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 느려져 있었다. 며칠 뒤 한 여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을에서 소문이 빠른 것으로 유명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며 웃음을 지었다. 윤도겸 집이 아주 달라졌네. 도겸은 당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여인의 시선은 곧 설린에게로 옮겨갔다. 이 아가씨가 그 소문난 분이구먼. 설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설린을 훑어보았다. 산골에서 보기 힘든 얼굴이네. 그 말에는 칭찬과 함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여인은 잠시 머물다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마을의 소문은 더 거칠어졌다. 그 여인 뭔가 수상해. 윤도겸이 갑자기 잘 풀리는 것도 이상하고 설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집 뒤편 숲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도겸은 잠에서 깼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설린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설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숲을 향해 서 있었고 달빛은 그녀의 옆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설린, 도겸이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다. 도겸은 이유를 묻지 못했다.
설린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이 평온이 깨질지도 모릅니다. 도겸은 한 걸음 다가섰다. 무슨 말이요? 설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때가 오면 저를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소. 설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청운골의 밤 공기 속에는 다가올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긴장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청운골의 여름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산의 빛깔도 서서히 달라졌다. 짙은 초록이 숲을 덮었고 낮에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윤도겸의 집 역시 그 변화 속에 있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먼저 피어올랐고 저녁이면 불빛이 예전보다 오래 꺼지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살아있는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겸은 요즘 산에 오르며 자주 마음이 흐트러졌다.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서 있다가 또 문득 설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묻지도 않았고 캐묻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가진 비밀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도겸은 그 그림자를 밀어내려 하지 않았다. 평온은 지켜야 할 것이었고 그 평온은 지금 이 집 안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장터에서 도겸을 보면 인사를 건네던 이들이 말을 줄였고 어떤 이는 아예 시선을 피했다. 아이들은 그의 집 앞을 지나며 걸음을 재촉했다. 도겸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낯선 여인, 달라진 삶, 설명되지 않는 변화. 사람들은 늘 설명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날은 장날이었다. 도겸은 며칠 동안 모아둔 장작을 팔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설리는 말없이 그의 지게를 고쳐 매주었다. 혼자 다녀오십시오. 그 말은 당부처럼 들렸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지만 도겸의 귀에는 웅성거림만이 또렷이 들렸다.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값을 흥정했다. 그때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여인과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도겸이 아니라 그의 집에 머무는 설린을 향해 있었다. 그 여인 밤마다 숲을 본다더라.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던데. 속삭임은 낮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가까웠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장작값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말로 맞서면 소문은 더 커질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문득 설린이 그 밤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평온이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예언처럼 가슴에 박혔다. 집에 도착하자 설리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다. 햇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다. 장터는 어땠소? 도겸의 질문에 설리는 잠시 멈칫했다.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도겸 역시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도 잦아들었다. 도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불현듯 집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보았다. 달빛 아래 설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집 뒤편 숲을 향해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도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설린.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설린이 먼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도겸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도 나는 설리는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는 저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동시에 슬펐다. 도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당신이 이 집에 있는 동안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소. 설리는 잠시 도겸을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누군가는 일부러 집 앞을 지나며 기침을 크게 했고, 누군가는 마늘과 강한 향이 든 음식을 들고 일부러 가까이 왔다. 설리는 그때마다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작은 반응들이 사람들의 확신을 키웠다. 어느 오후 마침내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집 앞에 모였다. 표정은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윤도겸 나와 보게. 도겸이 문을 열고 나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찔렀다. 그 여인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이 집에 머무는 게 맞는 건가? 도겸은 침착하게 말했다. 길을 잃어 도움을 준 것뿐이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다. 도움치고는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나. 그때 설린이 문 안에서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앞에 섰다.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어떤 이는 숨을 삼켰고 어떤 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설린의 얼굴은 차분했다. 저는 민폐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곧 떠날 것입니다. 그 말에 도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린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도겸은 설린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을 했소? 설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곳은 더 이상 제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겸은 주먹을 쥐었다. 나는 혼자가 익숙하오. 하지만 당신이 떠난 뒤의 고요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 설린의 눈에 번진 감정을 보고 그는 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배틀 앞에 앉아 늦도록 손을 움직였다. 달빛이 실처럼 얽히는 천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도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가오는 이별을 예감했다. 청운골의 여름밤은 길었다. 그리고 그 길고 조용한 밤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날들을 불러오고 있었다. 설린이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아있던 날들이 이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해가 기울면 보이지 않는 긴장이 벽과 바닥 사이를 타고 흘렀다. 윤도겸은 그 기척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깨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배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규칙적이었다. 달칵달칵. 그 소리는 숲의 벌레 소리와 어울려 집안을 채웠다. 설린의 손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한 올 한 올을 고르듯 그녀는 실을 엮었다. 저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색은 눈에 띄게 하얗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았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했고 손을 대면 체온처럼 따뜻했다. 도겸은 묻지 않았다. 무엇을 짜는지, 왜 밤마다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있는지. 대신 그는 문지방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설린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며칠 뒤 마을의 소문은 한층 더 노골적이 되었다. 장터에서는 이름이 직접 거론되었다. 윤도겸네 여인 말이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짐승들이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한다지.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모양을 갖췄다. 누군가는 설린이 마늘 냄새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그녀의 눈빛이 밤이면 달라진다고 했다. 도겸은 그런 말들을 귀로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을의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한 여인이 일부러 도겸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강한 냄새가
문을 열기도 전에 퍼졌다. 장 담근 게 잘 됐길래 좀 나눠주려고. 여인은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마늘과 향이 강한 음식이 담겨 있었다. 설리는 부엌에서 나오다 그 냄새를 맡고 잠시 멈췄다. 아주 미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여인은 놓치지 않았다. 아가씨 같이 드시지. 설리는 고개를 숙였다. 몸이 약해. 이런 음식은 잘 먹지 못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여인의 눈빛은 이미 답을 얻은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 소문은 다시 번졌다. 봤지? 역시 뭔가 있다니까. 도겸은 설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배틀 앞에 앉아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잦아졌다. 누군가는 일부러 집 앞에 서서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한 일도 겹쳤다. 집 근처에는 쥐가 보이지 않았다. 해마다 여름이면 쌀자루를 갉아먹던 녀석들이 사라진 듯했다. 이웃집 고양이는 담을 넘으려다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고 도망쳤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설린에게서 찾았다. 짐승이 먼저 아는 법이지. 그 말은 공포처럼 퍼졌다. 그 무렵 도겸의 먼 친척 하나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남의 것을 탐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굴렸다. 집이 달라졌네. 그의 시선은 쌀 뒤주와 배틀로 옮겨갔다. 이게 다 그 여인 덕이겠지. 도겸은 낮게 말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러나 친척은 비웃으며 쌀 뒤주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뒤주 안에서 쥐들이 우르르 튀어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친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이게 뭐야? 설리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다. 다만 오래 참아온 피로가 비쳤다. 그날 밤 설리는 도겸에게 말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도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의심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배틀에서 막 짜낸 천을 접어 품에 안았다. 그래서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가슴이 조여왔다. 당신이 떠나야 할 이유는 없소. 설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머무르는 한 당신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단단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 밖에서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횃불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렸다. 아직 가까이 오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설리는 마지막으로 배틀 앞에 앉았다. 손은 조금 느려졌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천은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달빛이 스며든 듯한 그 천은 집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도겸은 그 빛을 보며 알았다.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청운골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숲은 숨을 죽였고 바람은 방향을 잃은 듯 멈췄다. 집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다가오는 날이 어떤 모습일지 둘 다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다. 그날 아침 청운골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산새 소리도 잦아들었고 바람은 불다 말다를 반복했다. 윤도겸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집 밖에서 스쳤던 기척과 멀리서 흔들리던 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간에 앉아 도끼에 날을 갈았다. 쇠가 숫돌을 긁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쓸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마음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다. 설리는 안쪽 방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약초, 묶음 그리고 배틀에서 막 떼어낸 천 한 폭. 그 천은 완성에 가까웠다. 손을 대면 따뜻했고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숨을 쉬는 듯했다. 설리는 천을 접어
품에 안았다. 그녀의 숨이 아주 짧게 떨렸다. 해가 중천으로 오를 즈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발걸음 소리가 여럿 겹쳐 다가왔다.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열자 마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손에는 횃불과 농기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앞줄에는 입이 빠르기로 유명한 여인과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도겸의 먼 친척이 서 있었다. 윤도겸. 누군가 불렀다. 오늘은 분명히 해야겠네. 도겸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입니까? 여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 여인 말이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도겸은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대신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죄가 없소. 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 집에 와서 누구를 해친 적도 무엇을 빼앗은 적도 없소. 친척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럼 쌀뒤주는 왜 늘 가득하지? 그의 시선이 뒤주로 꽂혔다. 요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 순간 집 안에서 문이 열렸다. 설린이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설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다.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도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린. 그러나 설린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여인은 횃불을 치켜들며 말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밝혀. 설린은 도겸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숨이 타진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다. 친척은 기세를 얻은 듯 소리쳤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설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산에서 덫에 걸려 죽어가던 날 저를 살려준 사람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도겸을 가리켰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인은 비웃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지. 그때 친척이 앞으로 나서며 몽둥이를 들었다. 그럼 시험해보자. 그는 도겸을 밀쳤다. 도겸은 균형을 잃고 돌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팔에서 피가 흘렀다. 설린의 숨이 뱄었다. 그녀의 시선이 피로 젖은 도겸의 팔에 박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멈추십시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설린은 천천히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달빛도 없는 대낮이었지만 그녀의 주위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품에서 천을 꺼냈다. 이것은 비단이 아닙니다. 천이 공중에서 풀리자 빛이 번졌다. 사람들은 눈을 가렸다. 설린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흰 옷이 빛 속으로 스며들고 피부의 결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빛이 가라앉았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눈처럼 하얀 구렁이었다. 크고 길었지만 위협적인 기운은 없었다. 고요하고 깊은 존재감만이 마당을 채웠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다. 구렁이는 천천히 도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숲에서 보았던 그 인사였다.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다. 설린. 구렁이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고 몸을 돌렸다. 숲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횃불의 불꽃이 흔들렸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 모습은 빠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떠나야 할 것을 아는 존재의 걸음이었다. 마당에는 침묵만 남았다. 친척은 얼굴이 창백해져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다. 여인은 손에 들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렸다. 불꽃이 꺼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도겸은 피를 흘린 채 앉아 있었다. 아픔보다 텅 비어버린 집이 먼저 느껴졌다.
그는 숲을 바라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설린의 기척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청운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도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마당에 남은 것은 떨어진 횃불과 빛을 잃은 천 한 올뿐이었다. 도겸은 천을 집어들었다.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의 공허함과는 달랐다. 잃어버린 온기가 남긴 자리였다. 구렁이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마당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마저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했다. 윤도겸은 피가 흐르는 팔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통은 분명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텅 비어버린 집의 기척이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존재하던 온기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군 채 마당을 빠져나갔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횃불을 들고 앞장서던 이들도, 소문을 퍼뜨리던 이들도 서로의 얼굴을 피했다. 마을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등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따라붙었다. 그날 이후 청운골에서는 한동안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도겸은 혼자 남았다.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설린이 앉아있던 배틀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실은 반쯤 풀린 채 멈춰 있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도겸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손을 뻗어 배틀을 만졌다가 이내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났다. 그날 밤 도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설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숲으로 향하던 하얀 몸의 잔상이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더 일찍 나섰다면 달라졌을까?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떠난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도겸은 상처난 팔을 부여잡고 집을 나섰다. 마을로 내려가 약초를 구해야 했다. 길 위에서 사람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어떤 이는 멀리서 멈춰 서기만 했다. 도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은 설린이 남기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던 해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메말라 있던 논두렁에는 물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도겸의 집 뒤편 늘 척박하던 땅에서는 풀이 유난히 푸르게 자라났다. 마치 숲이 그 집을 다시 품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며 뒤늦게 설린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 여인이 남기고 간 복이었을까? 속삭임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한에 가까웠다. 마을 어른 몇 명이 의논 끝에 도겸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윤도겸. 도겸이 문을 열자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입을 열었다. 그날의 일, 우리가 잘못했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행동으로 사과하기 시작했다. 도겸의 낡은 집 지붕을 고쳐주었고 마당에 무너진 담을 함께 쌓았다. 도겸은 사양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 여겼기 때문이다. 집이 손질되는 동안 도겸은 묵묵히 옆에서 일을 도왔다. 그 손길에는 원망도 자랑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도겸의 집에는 다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는 나누어 주었고, 병든 짐승이 있으면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설린이 머물던 시절에 배운 것처럼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설린이 남기고 간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늦여름 밤 도겸은 혼자 마당에 앉아 숲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을 보자 문득 처음 숲에서 하얀 구렁이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다. 도겸은 그 소리를 인사처럼 받아들였다. 가을이 다가오자 도겸의 밭에서는 유난히 풍성한 수확이 났다. 그는 그 곡식을 혼자 두지 않았다. 마을의 홀몸 노인과 가난한 집을 찾아가 말없이 두고 왔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노파가 도겸을 불러 세웠다. 약초를 팔던 그 노파는 한참 도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는 이미 받은 것을 갚고 있네. 도겸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가끔 배틀 앞에 앉아 설린이 남긴 천을 바라보았다. 완성되지 않은 그 천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다. 도겸은 그 천을 팔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저 집 안에 걸어두었다. 그것은 기억이자 약속이었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겠다는 아주 단순한 약속. 청운골의 사람들은 이제 도겸을 다르게 불렀다. 예전처럼 무심하게 이름만 부르지 않았다. 그에게 인사를 건넬 때면 조금 더 고개를 숙였다. 도겸은 그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받아들였다. 설린이 떠나며 남긴 것은 그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숲 너머에서 낮고 깊은 울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도겸은 문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구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멀리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설린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와 그 온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청운골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다음 계절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세월은 산의 능선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다. 청운골의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윤도겸의 머리에도 서서히 흰빛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 산으로 향했고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발걸음에 더 이상 쓸쓸함이 묻어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집은 혼자 사는 사내의 공간이었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설린이 떠난 뒤 남겨진 배틀과 천한 폭은 도겸의 집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가끔 손으로 털어줄 뿐이었다. 그 천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잃은 것을 세는 대신 남겨진 것을 떠올렸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 끝에서 얼마나 큰 삶의 방향이 돌아왔는지를. 마을은 서서히 변했다. 예전처럼 소문이 먼저 앞서지 않았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했고 한 번 더 묻고 나서 움직였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윤도겸의 침묵이 있었다. 그는 설린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만 남겼다. 말없이 곡식을 나누고 힘없이 쓰러진 이웃의 집 지붕을 고쳐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배웠다. 설명보다 오래 남는 것은 태도라는 것을. 어느 해 가을 도겸의 집 뒤편 샘에서 맑은 물이 다시 솟기 시작했다. 오래전 마른 줄로만 알았던 샘이었다. 물은 차갑고 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밥을 지었고 병든 아이의 열이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누군가는 숲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떠난 존재가 남긴 마지막 인사일 거라고 말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길어 올려 이웃과 나눌 뿐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도겸은 장터에서 한 여인을 소개받았다. 약초를 팔던 노파의 중매였다. 여인은 말수가 적었고 손이 부지런했다. 무엇보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묻지 않았다. 도겸은 오래 망설였다.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신하려는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다. 함께 살아갈 자리라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도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혼례는 소박했다. 산과 마을이 함께 지켜보는 자리였다. 집에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밤이면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오갔다. 설린의 자리는 비워두되 지워버리지는 않았다. 새 아내는 그 배틀을 존중했다. 가끔 천 앞에 앉아 실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참 따뜻한 분이었겠어요. 도겸은 그때마다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아이들은 자라 손주를 데려왔다. 도겸의 집은 다시 북적였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가장 추운 밤,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던 목소리를. 그래서 그는 늘 문을 잠그지 않았다. 늦은 밤에도 불빛은 남겨두었다. 혹시라도 길을 잃은 이가 있다면 그 불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겨울밤이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산은 흰빛으로 잠겨 있었다. 도겸은 아랫목에 앉아 손주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불길은 낮게 타올랐고 방 안에는 평온이 가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멀리서 낮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다. 바람에 실린 듯한 그러나 분명한 기척이었다.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말은 그뿐이었다. 이름도 이유도 붙이지 않았다. 감사는 언제나 단순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바람이 한 번 크게 지나갔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지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 도겸은 그 소리를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창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다. 배틀 위에 걸린 천한 폭이 불빛에 반사되어 잠시 빛났다. 도겸은 그 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눈을 감았다. 마음은 고요했고 숨은 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삶은 늘 같은 모양으로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은혜는 함께 머물고 어떤 은혜는 떠난 뒤 길이 된다. 청운골의 밤은 깊었고 눈은 계속 내렸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따뜻한 숨소리들이 이어졌다. 윤도겸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